실제로 최근 원장님 치료 사례 중에 소개해 주실 만한 경우가 있습니까? 최근에 오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4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전신적인 통증이 너무 멋지 않아가지고 너무 괴로워하셨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쓰는 약들이 듣지 않고 처음에는 진통제 주고 하다가 결국 이제 원인을 찾을 수 없고 하니까 우울증 약 쪽으로 주고 하는데 본인은 이제 통증 때문에 아파서 우울한 거지 내가 우울증이 있는 건 아닌데 이런 약을 처방해 준다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 이야기를 듣고 섬유근통 침치료와 한약 치료를 이제 진행했습니다. 초반에 너무 통증이 먹질 않으니까 절망적인 감정을 호소하시고 힘들어 하셨는데 그래도 치료하고 2주, 3주 정도 지났을 때 확 좋아졌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제 진작 치료를 받을 걸 그랬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좋아지고 있으셨고 중간에 다시 한번 나빠지는 시점이 좀 있으셔서 그때도 약간 원장님 이거 다시 안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하면서 약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치료 과정에서 기복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점점 치료는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시 좋아지는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치료를 잘 해드렸더니 어느 순간 다시 증상이 안정되셔가지고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치료를 마쳤던 환자분이 계십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이렇게 섬유근통 환자분들은 치료가 초반에 잘 되더라도 중간중간에 약간의 기복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한번 어느 정도 확 좋아지시고 이런 걸 경험하시다 보면은 그 이후의 치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잘 따라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이제 섬유근통에 대해서 우리 환자분들이 뭐 이런저런 정보들을 많이 찾아보고 오시는데 진단이나 치료의 이제 기준점들이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말이 다르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섬유근통에 있어서 진단 기준이 조금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섬유근통이 이제 18개 전신의 압통점 중에서 11군데 이상에서 압통점이 발견될 경우에 섬유근통으로 진단을 내린다 핵심 내용이었는데 임상에서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적용하려다 보니까 약간 실용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최근 진단 기준은 기본적인 통증 양상에 있어서 다른 기준이 되는 질환들이 없는 배제 진단을 한다는 전제하에 수면장애, 피로감이 동반되면서 전신적으로 통증이 나타날 때 섬유근통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오신 경우도 있고 아직 진단은 받지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섬유근통과 거의 유사한 증상이다. 이거는 섬유근통이니까 치료를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진단 기준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완벽하게 이제 질병을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원장님의 경험과 노하우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질환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류마티스 같은 경우는 수치상으로 뚜렷이 나타나는 진단 기준이 있어서 명확하게 나타나지만 섬유근통 같은 경우는 이제 류마티스처럼 이렇게 수치로 딱 잘라서 진단을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을 종합해서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게 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섬유근통과 류마티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섬유근통 같은 경우는 진단도 모호하고 치료도 명확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치료가 분명히 가능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포기하지 마시고 치료를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